제가 최근에 뉴스 본 것들 간단하게 한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나니까 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코멘트를 기사 내용이 맞으면서도 틀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한번 해설해드릴게요. 이걸 좀 약간 버핏바면 이해가 잘 될 텐데, 제가 최근에 사업 보고서 같은 걸 좀 읽어야 기사에 속지 않는다라는 컨텐츠를 멤버십 콘텐츠 올렸는데, 그걸 꼭 보세요. 그거 되게 고퀄인 거라서. 그런 게 사실 멤버십의 매력이죠. 그걸 공개적으로 쓰면 클레임 받기가 좀 좋아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보신 분이면 이거 더 재밌을 텐데, 이게 버핏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을 쓴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버핏은 명성이 있지만 좀 흠집이 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기사를 좀 깊이 있게 다루긴 했는데, 그냥 그 이해도가, 그러니까 깊이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기자가 하는 논지를 그대로 홀랑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으나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꼭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알면 똑같은 기사를 봐도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래서 안 그래도 핵심 논지는 알죠. 왜냐하면 버핏이 항공주 팔고 기타 등등 5월 주총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현금을 많이 만들고 금융주도 좀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별로고, 갖고 있는 주식 옛날에 또 실수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고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쭉 해당되는 설명들이 좀 있어요. 버핏이 수십 년간 연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다라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렇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항공사 손절했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피셔가 켄 피셔예요. 그 최근에 뭐 세계 질문으로 시장을 이기다나 뭐 그런 책을 쓴 작가인데, 예리함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코멘트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2008년 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가 금융위기에 골드만삭스랑 GE를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썰물일 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캐리커처에도 되게 넣어가지고 이거 많이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있으면 현금을 많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기술주를 많이 못 샀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디테일에서 특히 항상 이게 똑같은 실수는 한 번 실수하면 안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여기 보면 이게 버핏을 좀 공부했으면 분도 아닌데, 아마존 등의 회사에 대해서 별로 안 했고, 아마존의 우량주는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만 했다는데, 이거 아마 버핏이 안 했을 거예요. 주총에서 아마 안 했다고, 자기가 안 산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핏의 투자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아마존은.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놓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버핏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는 버핏을 좀 아시는 분, 이게 기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버핏은 아마존에 놓친 게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뉘앙스 차이가 되게 큰데, 아마존을 놓쳤다. 제프 베조스는 되게 능력이 뛰어난 CEO인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약간 뉘앙스가 어떻게 하면 우린 돌아가도 저걸 못 살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놓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한 거는, 구글이에요, 참고로. 네, 구글은 놓친 거 후회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어요, 주총 질문에서. 그래서 아마존은 말한 게 없는데, 만만한 게 아마존이니까 아마존도 약간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해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 크래프트 하인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하인즈 인수하고 그다음 크래프트 푸드를 합병했거든요. 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크래프트 하인즈 투자는 실수였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왜 사실이 아니냐면, 요 말은 한 적 있어요. 요 말은 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한 게 크래프트 하인즈를 산 자체를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요 크래프트 푸드 합병할 때 있잖아요. 크래프트 푸드를 합병할 때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해서 합병한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인즈를 살 때는 잘 샀고요. 하인즈를 3G 캐피탈이랑 같이 샀거든요. 3G 캐피탈에 좀 약간
노선이 좀 안 맞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하인즈 산 거는 잘 샀고 크래프트 푸드 합병할 때 좀 비싸게 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찍 읽어보면 이 투자 통째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팩트체크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사는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고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는 사람 많은 거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깊게 모르니까 저는 미국 투자를 하지 않지만 버핏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체크하는 입장에서는 기사에서도 이거 대강하고 체크 안 하고 대충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끝났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요건 약간 물타기 작품 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쏘아붙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좀 중심 잡아주려고 그냥 해본 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혹평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 팩트 체크에 디테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모아놓으면 이 모든 게 디테일이 있으니까 다 옳은 내용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평소에 자주 하는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에서 버핏에 관련돼서 잘못 인용하는 것들이 똑같이 계속 잘못 인용되고 있어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내년에도 아마존 못 산 걸 후회한다라고 아마 기사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만만하잖아요. 말하기 되게 좋잖아요. 하고 하여튼 그런 거라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꼭 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선주가 폭등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우선주가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선주는 이렇게 폭등 안 해요. 그 메커니즘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투자 유의 경고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봤더니 요새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대장주죠, 대장주. 네. 그래서 이게 아시아 경제에서 기사가 나는데 우선주 등에서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역시 알고 봤더니 대장주 삼성중공업 우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거래일 연속 지금 상한가 중이래요. 그래서 한 4, 5만원, 5만원 거래되는 게 지금 14만원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14배? 이렇게 13.7배 이렇게 뛰었대요. 그래서 그렇고 보통주가 지금 6,000원, 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우선주가 14만원이니까 이거는 대충 말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삼성중공업이 아마 작년에 적자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도 날 때 유통지수가 적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와서 요때는 그냥 세력이라고 써도 돼요. 얼마나 많은 세력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 카페에서도 이거 놓쳐서 아깝다, 조금이라도 사둘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게 오를 때는 글사이 보이지만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요거 한번 잠깐 삼성중공업에서 74 이렇게 돼 있죠.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화면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 딱지가 붙어 있어요. 투자 위험 경보 딱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인데 74만원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보면은 시총이 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5만원일 때 15분의 1로 계산을 하면 100억도 안 되는 거죠. 한 50억? 50억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5만원 정도에서 밀어 올릴 때 50억 정도였거든요. 5만원 정도에서 밀어 올릴 때 얘가 시총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시총이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854억까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주를 보면은 이 설명이 알 수 있는데, 이렇게요. 보통주를 보면 보세요. 6,470원이고, 주가도 그냥 그래요. 주봉으로 보면은, 네,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3월 달에 떨어진 다음에 그 원위치 하는 정도? 6,000, 원위치까지 못 갔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 사이에 많이 오른 거는 그 수주 막 되면서, LNG사 수주되고 하면서 그때 아마 반등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게 이때 올랐던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선주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되게 보면은 보통 속된 표현으로 잡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잡주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선주 중에서는 되게 우선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참고로 우선주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똑같은 회사의 주식이긴 하나 의결권은 없고 배당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좀 적고 거래량도 좀 적은 그 회사의 주식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크죠. 막 조 단위로 큰데 워낙 그 회사 자체가 크니까 우선주도 시가총액이 큰데 보통은 이제 다른 우선주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좀 50억 정도밖에 안 된 게 지금 밀어 올려가지고 15배 올려서 800억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보통 우량주들 있잖아요. 배당 잘 주고 저는 배당을 잘 주고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잘 주는 우선주들은 생각보다 안 올라요. 그리고 이런 소위 잡주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오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EPS가 마이너스 2280원이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난 회사거든요. 네, 적자가 난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 때문에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을 시가총액도 적고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 것보다는 뭐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가가 막 이렇게 밀듯이 올리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근데 배당주를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배당 뭐 우선주가 거래량도 적은데 배당 잘 주니까 길게 갖고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막 상한가에서 30% 50% 튀잖아요. 단기간에.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던지거든요. 그런 배당을 잘 주는 우선주들은 작전을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 30% 50% 오르기만 하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 왕창 다 던지고 빠져나가니까 밀어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자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우선주를 투자해도 아이러니하게 똑같이 우선주를 투자해도 소위 잡주들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배당을 잘 주는 우선주들은 잘 안 가더라.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주로 생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배당을 잘 준다고 알려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오르죠. 얘는 시총도 크니까. 현대차, EUB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오르죠. 일단은 배당도 잘 주고요. 돈도 흑자 내고 있고 배당도 잘 주고 잘 주고 이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2조잖아요. 이런 거는 못 올려요. 이런 거는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우선주의 급등에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요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가 이제 제 책에서는 배당을 잘 주는 우선주를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우선주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막 밀어 올리고 하면서 급등하는 유동성에 의지해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내가 말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비싼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드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보통주는 10,000원도 안 하는데 우선주가 몇십만 원씩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잘못 보고 따라들다가는 이제 큰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